안녕하세요. 블랙타로입니다.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현명한 선택을 내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서 의사결정을 제대로 해서 그 방향을 맞는 방향으로 선택해야 열심히 노력했을 때 내가 원하는 목적지로 도달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제 2023년이 5개월 남은 시점. 지금 이 8월은 굉장히 중요한 달이에요. 달과 지구가 가장 가까워지는 시기로 우리는 슈퍼문을 맞이하게 됩니다. 영적인 잠재력이 최고로 발현되는 시기예요. 여러 개의 선택의 기로에서 우리의 잠재력을 내가 원하는 목표에 정확히 설정해야 우리의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잠재력이 제대로 터져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하는 선택이 맞는 것인지 혹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헷갈리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남은 하반기에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인생에 있어서 행운을 끌어당기는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는지 타로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카드를 뽑기에 앞서 저의 주파수와 여러분의 주파수를 일치시켜 보겠습니다. 약 10초간 화면을 보고 사운드를 들으며 잠시만 집중해 주세요. 카드를 선택해 주세요. 자, 선택하셨으면 각 컬러 돌별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자, 흰색 돌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제일 첫 번째 뽑았던 이 첫 번째 카드는 전체 카드에 영향을 주는 종원 카드예요. 한번 볼까요? 자, 프레이어 카드가 나왔네요. 프레이어 카드는 뭔가 이 카드에 적혀있는 이 영어를 보면 대략적으로 우주와 소통하기 위해 나에게,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그리고 어떤 말과 표현에 영감을 받았나요? 당신의 희망과 꿈, 바람은 무엇인가요? 이렇게 카드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내면의 영감과 나의 직관에 집중하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 카드는 이제 겉으로 외면적으로 보여지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인지 말해주는 카드입니다.
자, 스트래티직 플래닝 카드가 나왔네요. 바로 전략적인 계획이라는 카드인데요. 당신은 항상 계획이 있구나. 이제 이런 말 자주 듣는 분이신 것 같아요. 전략적으로 계획이 항상 있는 여러분은 언제나 미래를 생각하고 체계적으로 계획을 짜는 걸 좋아하시는 분으로 비춰지고 있어요. 모든 일을 대할 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계획을 먼저 세우는 분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중요한 기회나 정보를 얻게 되셨을 수도 있고요. 이성적이고 체계적이고 이 전략적으로 삶을 살고 있다고 겉으로 보여지는 분이네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내면은 어떨까요? 이 다음 이 두 개의 카드로 이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카드는 코페르니슘이라는 카드입니다. 이 카드가 좀 어렵긴 한데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오라클 카드입니다. 코페르니슘. 이것은 이제 어떤 수학적 수수께끼를 의미하는 카드인데, 이 당신의 내면은 겉으로는 이렇게 전략적이고 냉철하고 뭐 그런 이성적인 으로 보이는 분인데, 사실 내면은 굉장히 따뜻한 사람입니다. 사실 세상의 모든 가치 중에 사랑에 대해서 사실 가장 큰 가치를 부여하는 분이라고 이 카드가 말하고 있어요. 참 재밌네요. 거기다가 다음 컬러 카드를 보시면 네, 퍼플 2번 카드가 나왔네요. 이 퍼플이라는 컬러 자체가 굉장히 비물질적인 영적인 세계와 정신 세계에 관심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는 색인데요. 사실은 남의 시선이 많이 신경 쓰이고 애정과 관심을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내면적으로 예술을 사랑하고 신미안이 있기 때문에 예술적 재능을 가지고 있는 뭔가 아티스트적인 내면을 가지고 계신다고 봐야 되겠죠. 아마도 종교를 가지고 계실 가능성이 높고, 만약에 종교가 없다면 명상을 하시면 되게 좋아요. 내면이 특별한 분들인데 이 빛이 강할수록 그림자가 강해지듯이 안 좋은 일을 겪으실 경우에 우울증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종교를 가지시거나 명상을 해서 내면을 단단히 다지는 게 중요합니다. 이 세 가지 카드를 이렇게 종합해서 보자면, 여러분은 겉으로는 전략적이고 되게 스마트한 그런 사람으로서 보여지지만 사실 이 내면에 사실 있는 열정이 있거든요. 그 열정을 억제하고 감정을 잘 표현하지 않는 분으로 보여요. 자, 그러면 이런 여러분의 현재 상황을 한번 볼게요. 17 스타 카드가 나왔네요. 그리고 연인, 악마. 오케이. 뭔가 지금 현재 나는 어떤 순수한 마음으로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나를 둘러싼 주변에 나에게 어떠한 결정을 하라고 종용하는 사람들도 보이고요. 근데 아직 나는 결정할 수 없어요. 굉장히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사람인데 결정을 할 수 없다는 것은 아직은 어떤 일에도 내가 확신을 할 수 없다는 것이겠죠. 어떠한 결정이 옳은 것인지 직접 발로 뛰면서 바쁘게 알아보러 다니기도 하고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은 다 하고 계십니다. 그런 와중에 아마 최근에는 승진하시거나 이제 위로 올라가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이 악마 카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굉장히 재능이 있고 역량을 되게 발휘하고 있다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이 귀여운 카드 3개는 이 현재 상황에 따른 지금 나의 진실된 속마음입니다. 그 속마음도 한번 볼게요. self-doubt. 이게 뭔가 나 스스로에게 회의감이 많이 들고 있나 봐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는 순수하게 굉장히 많은 노력을 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 마음은 뭔가 좀 회의감이 많이 드는, 요즘 들어서 회의감이 많이 든다. 사실 나는 내가 받는 대가 이상의 노력과 희생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이 상황이 좀 답답하신 것 같아요.
그 다음 카드. 로맨스 카드. 네. 로맨스 카드는 이제 이거는 사실 애정운이 아니기 때문에 애정운이면 굉장히 막 그렇게 막 굉장히 막 그런 좋은 카드인데 여기의 상황은 여느 때 같으면 나는 사실 냉철한 판단을 전략적으로 내릴 수 있는 사람인데 요즘 들어서 어떤 이성적인 판단 내리기 좀 힘든, 그러니까 감정적인 어떤 그런 동요가, 어떤 사랑과 열정이 마음속에 있으신 걸로 보여져요. 자, 요즘 들어서는 그런 열정과 충동적인 면에 요즘 살아가면서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 것 같아요. 자, 마지막 무브먼트. 이것은 이제 내가 어떠한 어떤 그런 열정과 충동적으로 좀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그런 걸로 인해서 영향을 많이 받게 되고, 이 무브먼트 카드가 이제 그런 거를 더불어서 보여주는 것 같아요. 나는 어디에도 묶이고 싶지 않아. 그리고 나는 생각의 방식을 바꾸고 싶어. 뭔가 더 이게 충동적으로 같이 연결이 많이 되고 있죠. 악마는 되게 굉장히 충동적이잖아요. 그래서 뭔가 더 나는 나의 욕구와 내가 정말 그냥 원하는 거에 따라서 많이 움직이고 싶어. 그런데 그게 사실은 좋은 효과를 가져온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은 이런 사람이고 이런 상황에 놓여 있어요. 그렇다면 남은 5개월 동안 내가 어떠한 선택을 해야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천운을 끌어당길 수 있을지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 일적인 면에서의 선택을 볼게요. 자, 3개의 동전이 지금 빛을 받아 환하게 빛나고 있죠? 근데 이 아래에는 덩쿨 속에 이제 묶여있는 녹슬고 더러운 동전 3개가 숨겨져 있는 카드입니다. 이것은 어떤 일적인 면에서 불평등함이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경쟁을 할 때 동일한 조건이 아닌 상황에서 경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이 우월한 조건일지 불리한 조건일지는 모르겠지만 그 불평등함을 받아들이고 경쟁을 하라고 합니다. 내가 불리한 조건일지라도 스스로 나의 조건에 맞춰 다른 장점을 발현할 수 있다고 이 카드는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금전적인 면에서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나에게 어떤 기회가 오거나 했을 때 내가 해야 할 선택을 한번 볼게요. 자, 뭔가 불길해 보이는 카드가 나왔죠? 이거는 금전적으로 이제 내가 어려운 시기가 도래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금전운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런 카드가 나올 때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그냥 나가는 돈에 집중하지 마세요. 그냥 더 버는 것에 집중하는 게 좋습니다. 어차피 이 고난은 일시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나의 현재의 결핍에 집중하지 않고 내 손실에 집중하지 않고 그냥 내리고 하신다면 다시 들어와요. 그러니까 그런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괴로워하지도 말고 그러니까 힘들어할 필요도 없고, 사실 사람이 굶어 죽는 게 쉽지 않거든요. 아무리 힘들어도 절대 죽지 않아요. 죽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거를 마음속에 새기고, 어차피 금전이 안 좋기 때문에 그냥 그때는 그냥 쓸 돈 쓰는 게 좋아요. 굳이 막 지금 이 주머니 바로 다 터져서 막 다 동전 쏟아지면서 막 다 깨부서지고 있는데 이거 꼬맨다고 되겠어요? 안 돼요. 그냥 보내야 돼요. 보낼 땐 보내고 그러면 또 들어온다. 자, 그렇다면 3번째, 인간관계에서의 선택 볼게요. 와, 정말 좋은 카드가 나왔어요. 이거 보세요. 너무 예쁘죠? 곁에 계신 연인이나 파트너분과의 관계가 굉장히 좋으신 것 같아요. 확고하게 뿌리 내리고 성장하는 사랑과 연결감을 나타내는 카드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황금 양귀비가 피어나는 땅에 물을 쏟고 있으면서도 컵에 여전히 물이 넘치고 있잖아요.
사랑의 에너지가 넘치고 하얀 비둘기가 날아오르면서 이 장명은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비둘기의 가슴에는 사실 잘 안 보이긴 한데 상처와 고통의 어떤 그런 기억이 있긴 하지만 비둘기는 여전히 알고 있죠. 인간관계에 있어서 당신이 해야 할 선택은 사랑을 따라가세요. 마음 가는 대로 하시면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이 이러한 선택을 내렸을 때 그 선택에 대한 보상과 결과를 보겠습니다. 이런 불평등에 내가 그냥 이제 마주하고 받아들여서 경쟁을 하는 그런 일적인 결과. 오, 그럼 보세요. 너무 좋죠? 킹 오브 펜타클 카드예요. 불평등을 받아들이고 경쟁에 임했을 때 커다란 보상이 있겠습니다. 펜타클의 왕은 결승선에 도달하는데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있는 능숙하고 숙련된 사람이에요. 지혜와 계획으로 물질 세계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어요. 그런 경쟁을 통해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분야에서 장급으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너무 좋은 카드네요. 커리어적으로 커다란 성장이 있겠다. 그러니까 그 불평등한 경쟁을 받아들이세요. 뭐가 됐든 간에. 자, 그러면 금전적인 결과 이렇게 안 좋은 금전에서 그냥 돈 써라, 쓸 거 써라, 상관하지 말 써라 라고 했을 때 결과를 볼게요. 나이트 오브 스월드 카드가 나왔네요. 이게 그 금전적으로 이제 어려운 시기를 맞이했을 때 그냥 나가는 돈 결핍에 집중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역시 그 고난은 일시적으로 끝나게 돼요. 이 검의 기사는 굉장히 논리적이며 민첩하고 가장 활동적이며 신속해요. 이 포즈 보세요. 다 배워버리고 있잖아요. 지금 점프하면서. 많은 지성과 기술이 요구되는 검술의 전문성을 제대로 갖추었다는 것은 여러분이 여러분의 금전적인 부분에서 그렇게 성장한다는 뜻이에요. 감정적이지 않고 상황의 혼란을 꿰뚫어보는 사람으로서 나의 자산적인 부분을 제대로 다룬다는 뜻입니다. 이 빈곤의 시기를 겪고 멋지게 성장하셨어요. 이렇게 카드가 나올 때는 뭐 주식 같은 투자를 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 검술의 느낌과 마치 주식의 막 그런 분석을 제대로 해서 굉장히 날카롭고 뾰족하게 투자할 수 있다,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카드의 어떤 그 인간관계에 대한 나의 선택에 대한 보상과 결과를 볼게요. 역시 좋은 카드 나왔어요. 전차 카드 나왔네요. 자, 내 마음을 따라가라. 나의 사랑을 따라가는 선택을 하라고 했고 그러자 전차가 나왔다. 당신이 상대방에게 당신의 사랑을 주면 당신은 2배 이상으로 받게 됩니다. 인간관계에서 당신이 주도하게 되고 리드하고 승리하게 돼요. 내가 사랑을 주면 내가 지는 게 아닌가? 흔히들 생각하지만 실상적으로는 더 큰 것을 받게 된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또 이 전차의 이 의미상 인간관계의 면에서 당신의 위치가 상승하는 것도 보여지네요. 제대로 된 대우를 받게 돼요. 전체적으로 참 좋은 카드들이 나왔어요. 하지만 인생엔 항상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듯이 우리가 주의해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이 마지막 카드는 당신이 주의하고 조심해야 될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일적인 면에서 주의할 점 한번 볼게요. 자, 문 카드가 나왔죠? 달 카드입니다. 자, 주의해야 될 부분은 변덕 부리는 거 조심하세요. 그러니까 예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나의 마음을 따라가는 것이 이게 맞을까? 나 자신에게 의심이 들고 불안함이 들 때는 전체적인 조언을 기억하세요. 프레이어. 기도하고 내가 진짜 바라는 소망에 집중한다면 진짜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보이거든요. 상실과 절박함 속에 당신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현명함이 빛을 발할 것이고 그것을 따라가시면 됩니다. 금전적인 면에서 그러면 내가 주의해야 될 점. 자, 더북.
이거는 이제 금전적인 문서를 만약에 보시거나 계약을 하시거나 뭐 그런 일들이 있을 때는 이미 내가 아는 내용이더라도 주의 있게 다시 보세요. 그리고 이거는 또 공부라는 뜻도 있는데 긍정적으로 공부를 할 때에도 더욱 집중해서 본다면 새로운 관점을 발견할 수 있고 더 좋아집니다. 그런 뜻이고, 마지막 인간관계에서의 제 내가 주의할 점. 클로버 카드. 클로버는 어둠 속에서도 순수한 희망의 샘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카드까지 뜨는 거 보면은 진짜 인간관계에서 완전 굉장히 좋은 운을 타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행운의 시기가 찾아오신 겁니다. 굉장히 드물고 귀한 것이에요. 이 행운의 기회를 적절히 이용하되 사실 조심해야 될 점은 집착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순수한 사랑을 표현하고 애정을 표현하는 것은 좋지만 그것이 집착이 되면 안 돼요. 집착 어린 손으로 클로버를 잡으면 그건 죽어버립니다.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고 함께 해주시면 돼요. 네, 여기까지 흰색 돌 리딩이었습니다. 녹색 돌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카드는 전체 카드에 영향을 주는 조언 카드예요. responsibility 카드가 나왔네요. 자, 읽어보면 당신이 지금 책임져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당신이 인정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무엇을 되찾아야 하나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 여러분의 잠재의식 속에는 책임에 대한 회피가 있고 인정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다고 카드가 말하고 있어요. 이 책임감은 앞으로 읽을 카드 리딩에서 전체적으로 중요한 키워드이니까 기억해 주세요. 그 다음 카드는 겉으로 외면적으로 보여지는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말해주는 카드입니다. 디자이너 카드가 나왔네요. 외면적으로 당신은 기초적인 것부터 이상적인 것까지 조화롭게 작업하며 이런 창조적인 작업을 통해 빛을 발하는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항상 우수함과 탁월함, 지속 가능성을 추구하기에 당신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은 당신만의 엄격함과 창조성에 영감을 받는다고 카드가 말하네요. 자, 그렇다면 당신의 내면은 어떨까요? 내면 속 당신의 진짜 모습을 이 두 개의 카드로 보겠습니다. 머큐리 카드가 나왔네요. 내면적으로 봤을 때 이 머큐리 수은 카드는 이게 수은이라는 게 사실 유일하게 상온에서 액체화되는 금속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액체 금속은 굉장히 아름답게 빛나면서 흐르고 유동적이죠. 그러니까 이게 내면의 당신의 모습인데 사실 알고 보면 당신이 굉장히 관능적인 매력의 소유자라는 것입니다. 단지 드러내지 않을 뿐 야망도 넘치고 사고방식 자체가 굉장히 창조적이고 유연해요. 그리고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것에 꺼리지 않고 고정관념에 사로잡히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냉정한 면도 있어요. 자, 다음 칼라 카드. 자, 이거는 뭐냐면요. 트랜스루센스 3번 카드. 반투명 카드인데요. 예민하고 복잡한 성격이며 완벽주의자라서 자신의 실수에 대해 쉽게 잊지 못하는 그런 내면적인 면이 있다고 말하네요. 과거에 대한 집착이 있고 집요하며 쉽게 포기하지 않는 성격이에요. 재미있는 것은 이런 내면의 요소들이 겉으로 보여지는 디자이너의 특성, 창조적인 면모에 더욱 시너지를 발휘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이 세 가지 카드를 종합해서 보자면 이 카드를 뽑으신 분들은 예술적인 분야나 창조하는 분야에 되게 적성이 잘 맞는 분들이에요. 직업을 그런 일로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취미라도 그런 예술적이거나 창조하는 면으로 쪽으로 가지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것이 되게 더 내 어떤 전반적인 삶에 대한 영감을 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 창조적인 분들이기 때문에 취미라도 그런 거를 가지면 참 좋다는 거.
자, 그럼 이 창조적인 디자이너분들, 여러분의 현재 상황 한번 볼게요. 별 카드. 굉장히 순수한 마음으로 열정을 다하여 희생에 가까울 정도로 본인의 일에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상황인데, 자, 요즘 들어 외부적으로 큰 변화가 생기고 있네요. 뭔가 해외와 연관된 일을 하거나 해외로 나갈 일이 있고 프로젝트를 맡게 된다면 한 번에 한 가지 일만 하는 게 아닌 두 가지 이상의 일을 동시에 해야 할 수도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뭐랄까 보이면 이런 변화 속에서 나의 에너지와 감정을 절제하고 적절히 분배를 하는 것으로 변화합니다. 한 분야에서 몰입을 하다가 절제하여 분할해야 하는 상황인데 이 변화를 맞이하는 것에서 불안함이 느껴지지만 그 감정을 절대 내보이진 않아요. 이 절제, 템퍼런스 카드도 해외와 외국을 뜻합니다. 여성의 몸에 달려있는 날개를 보면 알 수 있죠. 아마도 조만간 외국 출장을 다녀올 수 있고 해외와 관련된 프로젝트를 맡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현재 상황에 대한 나의 속마음 한번 볼게요. 자, love. 와, 당신은 진짜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헌신이 가능한 거예요. 정말로 순수한 열정이 느껴지고 이 희생하는 것은 정말 뭔가 이 순수한 마음이 없이는 절대 불가능하거든요. 굉장히 순수한 열정이 있으신 그런 속마음이 보입니다. 자, 다음 카드는 커넥트. 네. 자, 이 커넥트라는 카드는 내가 소속감을 느끼고 있다는 거거든요. 내가 지금 속해 있는 곳에서 사랑받고 있기에 이런 끈끈한 연대감과 소속감이 느껴지는 거겠죠. 이거는 굉장히 끈끈한 연대감과 소속감을 말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 나의 속마음 카드. 나는 사실 저도 절제하고 있지만 사실 내 마음속에 파이어가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파이어. 뭔가 내 마음속에는 새로운 불꽃이 타오르고 있다는 건데요. 새로운 도전의식과 변화에 내가 빠르게 적응할 수 있는 사람이고 특히나 어떠한 창조적인 일로 인해서 내가 어떠한 열정이 생기고 있다는 걸로 보여져요. 속마음이. 네. 자, 그렇다면 이런 상황, 이런 여러분이 이제 이 2023년 하반기 정말 딱 5개월도 안 남았죠. 그 시점에서 내가 과연 어떤 선택을 해야 내가 모든 천운을 다 끌어당겨서 내 인생을 바꿀 수 있을 것인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론이죠? 먼저 이 선택, 현재 내가 내려야 될 어떤 선택 카드를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일적인 면에서의 선택, 금전적인 면에서의 선택, 인간관계에서의 선택의 기준을 얘기합니다. 먼저 일적인 면에서의 선택의 기준을 볼게요. 자, 이것은 킹 오브 스워드 카드입니다. 왕의 검의 왕. 뭔가 이 검의 왕은 근거와 논리를 기준으로 항상 선택을 하시는 사람입니다. 굉장히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그런 왕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죠. 내가 일적으로 어떤 선택을 할 때 어떤 기회가 왔어. 어떤 선택을 해야 돼. 그럴 때는 반드시 근거와 논리를 기준으로 선택을 해라. 여러 가지 변화가 오가고 있는 지금 그냥 감정에 이끌려 선택하는 것은 안 된다. 이성적으로 깊이 고민하고 계획을 세워서 선택한다면 오히려 더 아이디어가 결실을 맺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카드가 뜰 때는 철저히 계산적으로 행동해야 돼요. 일적인 면에서. 그렇다면 다음은 금전적인 면에서 선택의 기준인데요. 자, 태양 카드가 떴네요. 금전운 자체가 뭐랄까 굉장히 긍정적이고 충만하게 흘러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감 있게 나의 내면에서 올라오는 직관적인 선택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적인 면에서는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계산해서 판단하라고 했다면 금전적인 거는 사실 내 직관 따라 된다는 얘기예요. 어차피 태양은 우리를 뼛속까지 따뜻하게 해주고 불확실성과 근심을 없애주거든요. 또한 태양을 중심으로 태양이 돌아가잖아요. 태양을 중심으로 태양계가 돌아가잖아요. 그쵸? 본인이 중심을 잡고, 그 본인이 태양인 거예요. 금전에 관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중심을 잡고, 주도적이고 적극적으로 움직이라고 합니다. 이럴 때는 적극적으로 하는 게 좋아요. 투자도 괜찮고, 부동산 매입도 좋다. 부동산을 매입하실 때는 특히 남향에 햇빛이 잘 들어오는 것을 기준으로 매입하시면 비싸게 사더라도 나중에 더 높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고 해요. 자, 그러면 인간관계에서 선택 기준 볼게요. 너무 귀여운 배교가 나왔네. 자, 컵 9개에 넘치는 포도와 와인들이 바로 내가 현재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풍족하고 소원을 이루는 단계에 왔음을 말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카드예요. 너무 좋죠. 뭐랄까, 나는 사랑받는 사람이기에 그 사랑을 자신 있게 줄 수 있고, 그러면 더 큰 사랑을 받게 되는 그런 시기라고 볼 수 있죠. 이런 시기에는 사람이 많은 곳에 간다면 더욱 좋은 인연 많이 만들 수 있고, 언제나 자신감 있게 나를 드러내면 더욱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이 이러한 선택을 내렸을 때 어떠한 내가 받을 보상 및 결과를 볼게요. 자, 먼저 일정의 선택에서의 결과. 하이프리테스 여자 교황 카드가 떴네요. 자, 내가 이렇게 논리적이고 이성적으로 계산해서 내가 일적으로 선택을 해버려. 그렇게 되면 나는 논리적으로 그런 치밀한 계산적으로 행동하는 걸 선택하게 됐을 때 일적인 면에서 더욱 깊어지고 근본적인 원리를 이해하게 됩니다. 더 많은 배움이다라고 깊어지게 돼요. 이러한 내적 고민의 시기는 앞으로 일어날 큰 변화 전에 거쳐야 될 필연적인 단계입니다. 내면적으로 단단하고 깊어지며 당신이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창조적이지만 즉흥적일 수 있는 부분들이 보완되죠. 통찰력이 생기면서 일에 있어서 더 좋은 결과를 내게 돼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금전적인 이런 태양 카드처럼 이제 적극적으로 내가 금전을 이렇게 가져갔을 때 어떤 보상과 결과가 오는지. 자, 에이스 오브 스월드가 나왔네요. 좋아요, 좋아. 이게 뭐냐면 태양 카드에 이어진 에이스 오브 스월드 카드는 자신감 있게 선택한 결과가 금전적 성취로 따라온다는 것을 의미해요. 금전적으로 꽤 큰 이익을 얻으시겠어요. 좋네요. 부럽네요. 자, 그렇다면 마지막 인간관계에서의 나의 선택으로 인한 보상과 결과 볼게요. 오, 자, 이 5개의 칼 중에 1개만 빛나고 4개는 가짜다. 나를 좋아하는 많은 사람들 중 진짜가 가려집니다. 여러분을 둘러싼 사람들 사이에 갈등 구조가 형성될 것이고 이 분쟁을 통해 나는 내 주변의 진짜와 가짜를 가려내게 됩니다. 5개의 검 중 빛나는 황금색의 하나의 검을 가려내기 위한 필요한 과정이에요. 좋네요. 그렇죠. 진짜 사람 찐 인연을 가려내는 게 중요하죠. 찐 인연 1명이 중요하죠. 여러 명, 100명, 쓸데없는 사람들 100명 갖다 줘봤자 아무 소용없죠. 자, 그러면 이렇게까지 살펴봤을 때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의하고 조심해야 될 부분을 살펴볼게요. 일적인 면에서 조심해야 될 부분. 곰이 나왔어요. 곰. 자, 곰을 조심하라. 이게 무슨 뜻일까? 상상해 보세요. 자, 숲속에서 곰을 만났을 때 도망가면 오히려 쫓아오니까 죽은 척을 하라고 하잖아요. 왜냐면 이 곰이 일어서면 엄청 키가 커지고 또 되게 빠르대요, 생각보다. 그래서 쫓아오면 내가 잡힐 수밖에 없대요. 그러니까 차라리 죽은 척 하라고 하는 말이 진짜 맞는 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내가 일을 할 때 뭔가 나를 압도할 만큼의 굉장히 큰 장애물이 있다고 느껴지는 순간이 온다면 그때는 그냥 뭐랄까 이게 그러니까 죽은 척 하라는 게 이 뭐랄까 그 유연성, 내 타고난 유연함, 당신은 유연함을 타고난 사람입니다. 되게 창의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러다 보면은 아주 그냥 뭐랄까 그냥 더 이 문제를 피하면서도 뭔가 이거를 해결할 만한 해결책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이 장애물을 마주하래요. 그리고 죽은 척 하라. 뭔가 이거를 직면했을 때 장애물로 인해 내 창조성이 더욱 발휘되고 오히려 색다른 해결책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점을 주의해라. 그러니까 도망가지 마. 도망가지 마라. 자, 그러면 금전적으로 주의해야 될 부분. 더 북. 자, 이거는 금전적으로는 어떤 금전적인 문서에 계약을 할 일이 오는데 그 문서를 볼 때 이미 내가 아는 내용이라고 해도 주의 깊게 다시 보세요. 굉장히 계산적으로 철저히 계산적으로 판단하면 나에게 더 유리하게 계약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간관계에서의 나의 조심해야 될 부분 나비 카드네요. 자, 인간관계가 정리되면서 이 나비처럼 기존의 경계를 넘어서서 새로운 관계들이 이제 새로운 곳에 가듯이 새로운 관계들이 형성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시야가 넓어지는 거예요. 여행을 떠나야 내가 머무는 집이 그리워지듯이 이 새로운 관계들이 나에게 내 사람의 중요성을 일깨워주게 돼요. 너무 멀리 가지 마세요. 진짜 나의 본질을 알아주고 진실된 모습을 알면서도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들은 어딜 가든 찾을 수 없고 대체 불가능합니다. 네, 자 여기까지 녹색돌 리딩이었습니다. 자, 네이비 색돌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카드는 전체 카드에 영향을 주는 조언 카드입니다. 트러스트 카드가 나왔네요. 내 자신에 대한 믿음을 가지라는 조언입니다. 카드는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어떻게 당신의 가치와 당신이 진실로 누구인지 당신의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어떻게 당신은 당신의 마음과 일치하는 결정을 내리는 내 고유의 능력, 즉 나의 자신감을 어떻게 강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어떻게 당신은 당신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 대한 신뢰를 쌓을 수 있나요? 사실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질문합니다. 전체적인 카드 리딩에 이 신뢰라는 단어는 전체적으로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 카드는 겉으로 외면적으로 보여준 당신의 모습이에요. 자, 머니 에이스. 겉으로 봤을 때 여러분은 굉장히 도전적이고 진취적으로 보여집니다. 이 카드는 어떤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여러분은 겉으로 봤을 때 바깥에서 여러분을 봤을 때 여러분은 아이디어 뱅크예요. 아이디어가 무궁무진하고 재기발랄한 사람으로 비춰집니다. 아직은 서투르지만 적극적인 성향이 있어서 계속 부딪히고 행동하면서 알아가는 것에 익숙한 사람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의 내면은 어떨까요? 다음 두 개의 카드로 여러분의 내면을 볼게요. 자, 악티묘 원소 카드입니다. 이 카드의 뜻은 원시 공간의 무한함 속에서 발견된 희귀한 방사선 원소들을 의미하는데 아무래도 당신의 내면은 엄청난 잠재력이 숨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 나 스스로도 모르는 에너지가 넘치는 분이에요. 여러분 자신에 대한 믿음을 가진다면 그 잠재력이 외면으로 분출될 수 있어요. 마치 헐크처럼요. 같이 나온 이 컬러 카드, 네, 그러니까요. 이 컬러 카드 네이비 3번 카드 나왔네요. 이 두 개가 굉장히 비슷한데요. 이 네이비 컬러는 깊은 바다를 연상하는 색이에요.
어떤 그간 겪었던 이제 일련의 사건들이 있고 그로 인해 근심이 있고 있으시고요. 뭔가 희망이 사라진 듯한 어두운 바닷속에 가라앉아 있는 듯한 모습인데 그러한 정체기를 딛고 요즘 다시 새로운 시작을 하려는 분들인 것 같아요. 은근히 고집이 있어서 자신의 생각을 고집해서 남의 말을 듣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고집이 있어야 나의 주관을 일적인 분야에서 밀어붙일 수 있기에 단점만은 아니에요. 자, 이 세 가지 카드를 종합해서 보자면 이 세 카드를 뽑으신 분들은 과거에 실패한 경험이 있고 그로 인해 좀 나 스스로 정체기에 있지만 그래도 다시 새롭게 도약하려고 용기를 내고 있는 분인 것 같습니다. 나 자신에 대한 믿음, 내가 내린 결정에 대한 자신감을 회복하고 믿음을 관철한다면 당신도 모르는 헐크 같은 잠재력이 폭발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상황 볼게요. 자, 그렇죠. 지금 뭔가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리고 무언가를 최근에 시작했고 사람들에게 어떤 제안도 받은 상황이에요. 일이 진행되는 게 보여집니다. 일이 진행되는 것들이 보여지고요. 한편으로는 그것에 대해 내가 잘하고 있는지 뭔가 근심도 보이지만 그리고 걱정과 근심이 있고 혼자 있을 때 특히 그 생각이 강해지는데요. 하지만 당신 이 일에 대해 굉장히 많이 준비했고 마스터입니다. 그러니까 공부한 사람이에요. 이 현자 카드는 한 분야의 마스터에 의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현재 상황에 대한 나의 속마음도 볼게요. 아주 네, 그렇군요. 자, 내가 새로 시작한 이 프로젝트를 시스템적으로 정리하고 빨리 뿌리내고 싶은 마음입니다. 스트럭처. 자, 내가 받은 정보와 제안들에 대한 열정이 솟아나고 있어요. 로맨스 카드. 이거는 끈끈한 열정. 그리고 파워. 사실 이 파워라는 것은 산도 옮길 수 있는 힘입니다. 불끈불끈한 파워가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가 어떤 고민도 있고 근심도 있지만 나는 원한다면 산도 옮길 수 있는 어떤 그런 힘이, 내면적인 힘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내면적으로 단단해진 그런 느낌이에요. 이런 마음가짐이면 문제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현재 상황에서 어떤 기회가 왔을 때 내가 내릴 현명한 선택 무엇인지 볼게요. 자, 일정의 선택, 금전적인 선택, 그리고 인간적인 선택. 먼저 일적인 면에서의 선택의 기준 볼게요. 뭔가 어설프지만 창의성이 넘치고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는 카드입니다. 바로 페이지 오브 컵 카드인데요. 일적으로 어떤 선택의 상황에 왔을 때 어설프지만 창의성이 넘치고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카드이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는 일적으로 순수하게 내가 원하는 선택을 하라고 하네요. 남들이 보이면 어설퍼 보일 수 있지만 그것이 결국 당신을 돕는다고 합니다. 나 자신을 믿고 나의 내면에서 떠오르는 직관적인 선택을 하시면 돼요. 자, 두 번째 금전적인 면에서의 선택의 기준입니다. 아주 그냥 고급스러운 고양이인지 사기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런 카드가 나왔네요. 펜타클 9 카드입니다. 9라는 숫자 자체는 거의 완성에 가까운 그런 숫자죠. 이 고양이는 생명력과 부와 모든 풍족함에 둘러싸여서 어떤 곳을 바라보고 있죠. 주변에 이제 막 새들이 있지만 그건 신경도 안 써요. 이게 뭐냐면 뭔가 기본적인 욕구를 상징하는 그런 먹잇감과 놀이기구를 신경 쓰지 않는다. 그러니까 더 높은 차원의 풍요와 번영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이 고양이 주제에 말이지. 근데 그래서 어떠한 통제와 풍요로움, 럭셔리, 세련됨을 상징하는 카드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금전은 자체가 굉장히 좋은 쪽으로 흘러가고 있고 그거 즐기시면 돼요.
금전적인 선택을 하실 때 당장에 얻을 수 있는 작은 돈 말고 더 큰 부로 향해 갈 수 있는 판단을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어떤 판단을 해야 될까요? 그때는 전체 카드에 영향을 주는 저 트러스트라는 카드를 기억하세요. 나 자신을 믿고 직관적으로 떠오르는 판단을 향해 가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인간관계에서의 선택의 기준을 볼까요? 데빌 카드가 나왔네요. 이게 뭐 악마의 유혹도 아니고 말이지. 아무튼 악마 카드 뜨신 분들은 그러니까 뭐 사람을 유혹하는 매력이 강한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매력이 또 더 강해지는 시기이기도 하고 악마 같은 선택을 하랍니다. 그러니까 뭐 그냥 그런 본능에 진실되게 마주하고 나의 진짜 모습에 대해서 솔직하게 드러내도 된다고 해요. 매력적이니까. 자신감을 가지고 매력을 드러내면서 주변 사람들과 좋은 시간을 많이 보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뭐 술자리에 나가도 좋고 유흥을 즐기는 것도 이 시기엔 도움이 돼요. 자, 그렇다면 이러한 선택을 했을 때 여러분이 받을 그런 보상과 결과를 보겠습니다. 오. 자, 먼저 일적인 선택에 보면 자, 어떠한 축하받는 들이 있다는 거거든요. 좋네요. 내 이런 선택, 내 그냥 나의 어설프지만 창의적인 선택에 의해 축하받는다고 하네요. 축하드립니다. 좋은 뭔가 일적으로 좋은 결실을 맺으실 건가 봅니다. 자, 그렇다면 금전적인 선택에서의 결과 카드는 자, 완드 2번 카드가 떴는데요. 이거는 뭐냐면요. 나무를 보지 않고 전체적인 숲을 보면서 거시적으로 내리는 선택으로 인해 대담한 결정을 하게 된다고 나오네요. 그러니까 이 선택에 어떠한 더 큰 결정이 온다는 거죠. 이 카드는 이제 미지의 것을 탐구하고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야망을 상징해요. 이 두 개의 지팡이와 두 개의 세계는 금전적으로 나의 어떤 포트폴리오에 새로운 방식의 포트폴리오가 등장하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아마도 새로운 정보를 얻게 되면서 기존에 해보지 않았던 방식으로 금전적으로 이득을 볼 수 있는 대담한 결정을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행운을 주는 금전의 느낌이 있네요. 역시 부동산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그런 기회가 오시겠네요. 미지의 세계, 미지의 정보. 그런 게 온다면 이제 꼭 제대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 그럼 마지막으로 마지막 인간관계에서의 선택 기준을 보시면요. 자, 내가 나의 매력을 드러내면서 나의 즐거운 시간을 이제 보내는 거예요. 내가 나의 매력을 드러내면서 사람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되고 찐 인연을 만나게 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로맨틱하고 성적인 관계가 될 수도 있고 신뢰와 이해를 바탕으로 한 깊은 우정일 수도 있고 아무튼 뭐가 됐든 깊은 관계네요. 마음으로 나를 보듬어주는 이제 좋은 인연이 시작됩니다. 너무 좋네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항상 주의하고 조심해야 될 부분은 있잖아요. 빛이 밝을수록 어둠은 더 짙어지죠. 주의할 부분 보겠습니다. 자, 일적인 면에서의 주의할 부분, 레터, 편지, 카드가 떴네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메시지를 주고받을 때 조심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일적으로 뭔가 그런 정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오고 가는 와중에 뭔가 좀, 보안의 실수나 뭔가 그런 것들로 인해서 새어나갈 수 있기 때문에 보안을 주의하라. 그렇게 되겠네요. 자, 그리고 금전적으로 주의할 부분. 릴리. 백합 카드예요. 자, 어떤 제안을 받을 때 지속 가능성이 없는 단기적인 이익에 관련된 제안을 주의하세요. 백합은 아름답지만 죽어가는 것이고 곧 끝날 운명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금전적인 방식에서 이런 거 있잖아. 제한된 시간 안에 뭔가 빠르게 투자하고 뭐 치고 빠지는 그런 형식은 여러분이랑 맞지 않습니다. 자, 마지막 카드 달 카드 떴네요.
달빛이 물에 비치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인간관계에 있어서 뭔가 이제껏 느껴보지 못한 감정으로 인해서 내가 좋아하는 만큼 불안함이 생길 수 있잖아요. 이 달빛은 태양의 빛이 반사된 거죠. 그러니까 곰곰이 생각하면 절망과 상실 속에도 지혜를 찾을 수 있는데 끊임없이 뭔가 변화하고 몽환적으로 나를 흔드는 이 뭔가 알 수 없는 이 불안감, 이런 것들은 오로지 나의 그냥 상상이에요. 나 자신을 사랑하고 믿어야 됩니다. 트러스트. 모든 원인을 내 안에서 찾을 수 있어요. 결국 나의 생각은 세상에 반영돼서 이렇게 거울처럼 돌아오기 때문에 뭐가 됐든 나를 믿어라. 그런 메시지를 드리며 네이비색 돌 리딩 마치겠습니다. 빨간색 돌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카드는 전체 카드에 영향을 주는 조언 카드예요. 카르마, past life, cycles. 카르마, 전생, 순환. 이렇게 키워드가 떴습니다. 내가 과거에 했던 일들이 원인이 되어 미래의 결과를 만들어낸다. 나쁜 행동을 하면 그에 상응하는 나쁜 결과가 오고, 좋은 행동을 하면 그에 상응하는 좋은 결과를 얻게 된다는 뜻이에요. 에너지는 순환하고 차원을 넘어 전생에서 현생으로 이어집니다. 이 조언은 전체적인 카드 리딩에 영향을 끼치게 될 거예요. 그 다음 카드는 겉으로 외면적으로 보여지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인지 말해주는 카드입니다. Human Resources, 인사부 카드가 떴네요. 외면적으로 겉으로 봤을 때 사람들이 이제 어떤 그런 인사부의 특성을 여러분에게 느낀다는, 그런 이미지를 느낀다는 얘기입니다. 인사부는 회사의 직원들이 긍정적이고 창의적인 태도를 장려하고 지지하며 발현할 수 있도록 돕는 부서예요. 회사가 직원들 중에서 최고를 찾아 인정하고 승진하는 것을 포함하여 그들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도록 도와주잖아요. 회사의 시스템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팀 정신을 고취시키는 것. 그래서 회사가 튼튼하고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지향하지요. 겉으로 봤을 때 당신은 이성적이고 부드러운 매너를 갖춘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본인의 가치관에 대한 고집이 있기에 때때로 융통성이 없다고 느껴지기도 합니다. 본인이 믿는 신념에 대해선 우직한 충성심이 있는 분으로 이제 외부적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내면은 어떨지, 내면 속 여러분의 진짜 모습을 두 개의 카드로 보겠습니다. 자, 이것은 라듐입니다. 이 라듐이라는 것은 자연에서 발견되는 방사성 물질 중 하나이며 깊은 비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비유하자면 여기는 이 노인은 굉장히 뛰어난 마법사이자 사제를 뜻합니다. 그리고 이 노인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모든 방법을 다 쓰는 사람인데요. 방해자가 나타나면 그거를 제거하는데 굉장히 능한 그런 가차 없는 어떤 잔인함? 그런 것도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내면 속 여러분은 굉장히 두뇌 회전이 빠르고 지략가로 보여요. 사람들을 볼 때 빠르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판단력이 있는 분이에요. 그러면 다음 컬러 카드를, 오렌지 2번 카드가 나왔어요. 이 오렌지 2번 카드는 열정적인 에너지로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뜻하는데, 우선적으로 내면 속에 굉장히 의욕과 열정이 솟아오르시는 것 같아요. 자신감이 굉장히 넘치고요. 낙관적이고
항상 뭐랄까 매사 즐겁다, 좀 즐거운 마음, 이런 것들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카드를 종합해 보자면, 이 카드를 뽑으신 분들은 외면적으로는 굉장히 젠틀하고 부드러운 매너를 갖췄으며 뭔가 이 사회생활 만렙으로 보이지만 그 외면을 지탱하는 내면에 뛰어난 지략과 판단력으로 사람들을 딱 갈라서 내게 도움이 되는 사람만을 곁에 두는 명민함, 그리고 의욕과 열정이 넘치는 분으로 보여져요. 뭔가 되게 능력자 느낌이네요. 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의 현재 상황 한번 볼게요. 별, 달, 전차. 자, 별 카드가 나왔다는 것은 내가 현재 하고 있는 일에 순수한 마음으로 모든 헌신과 희생을 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낮엔 열심히 몰입하고 일을 하다가도 이제 달 카드가 뜬 걸 보니 밤에는 뭔가 여러 가지 고민이 많이 드시나 봐요.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어떤 것이 나와 내 가족을 위한 최선의 선택일까, 그런 고민하는 모습들이 보여지고요. 그러면서 전차 카드가 뜬 걸 보니까 여기저기 굉장히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열정적으로 일하고 또 알아보고 다니는 모습도 보여요. 뭔가 되게 이런 이동이 잦고, 이런 카드가 뜰 때는 뭐랄까 출장도 자주 가고요. 일적으로 외부적으로 많이 움직이는 일이 이제 많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현재 상황에 따른 나의 속마음도 볼게요. 스피릿, 프리덤, 트루스. 자, 스피릿 카드가 떴어요. 이게 뭐냐면, 내가 순수한 마음으로 모든 헌신을 다해 일에 몰입하면서도 진짜 내가 원하는 소망이 이것인가 궁금해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길을 가는 게 맞는 것일까? 그런 고민이 많이 드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으로 이어지는 카드가 프리덤이죠. 자유. 자유로워지고 싶은 거예요. 내가 어떤 이 자유로움에 대한 갈망으로 인해서 밤마다 고민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이 트루스 카드는 나의 내면 깊숙이 존재하는 진심에 대한 카드예요.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것을 굉장히 찾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이 고민이 많으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어떤 기회가 왔을 때 내가 내릴 현명한 선택은 무엇일까? 앞으로 남은 2023년도에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선택의 기준을 보도록 할게요. 먼저 일적인 면에서 볼게요. 자, 펜터클 3번 카드가 떴습니다. 이 아름다운 카드는 일적으로 내가 어떤 선택을 할 때 이 동전 이 세 개가 이 뭔가 서로의 장점을 이용해 한 사람이 혼자 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인 그런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 팀을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뜻이에요. 일을 하실 때 팀 단위로 움직이고 함께 협동할수록 나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이에요. 또한 섣불리 움직이기보단 심사숙고, 탄탄한 준비가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신중하게 준비하고 고심해서 일을 진행하시는 게 좋아요. 근데 이렇게 3명이서 일하게 되면 당연히 나 혼자 독단적으로 움직일 수 없을 테니까 3명의 의견이 다 맞아야지 될 테니까 당연히 그렇게 되긴 하겠네요. 자, 그렇다면 금전적인 면에서의 선택의 기준을 볼게요. 자, 완드 4번 카드 나왔는데요. 이 4개의 지팡이 사이로 이 야생의 새가 자유를 찾아 자신을 속박한 사슬에서부터 벗어나고 있죠. 바로 이것은 뭐냐면, 금전적인 면에서 선택을 하실 때 어떤 고정관념, 기존의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나에게 맞는 방법을 써라. 그러니까 그런 방법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혹은 이미 발견했거나 이제 그런 상황이고, 이 속박의 사슬은 바로 스트레스나 금전적인 장애물, 뭐 그런 장애 어린 그 장애물적인 상황을 뜻하기도 하는데, 이 사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올 때 여러분은 새로운 시도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했었던 방식이 아닌 좀 새로운 방식의 뭐 투자라든지 아니면 뭐
그런 다른 여러 가지 방식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시면 좋은 결과가 올 거라고 합니다. 그러면 인간관계에서의 선택의 기준 볼게요. 펜타클 5번이 나왔네요.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는 카드죠. 이 찢어진 주머니 사이로 부서진 동전들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인간관계에서 갈등이 많이 발생하는 운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시기에는 나의 속내를 절대 드러내서는 안 됩니다. 아마도 과거에 있었던 일들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뭔가 뒤틀린 인간관계들이 있을 것이고 그것이 카르마로 하여금 나에게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카르마를 풀어야죠. 그 카르마를 푸는 방법은 그냥 나 자신을 내려놓는 게 가장 빠르게 푸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감정도 원망도 가지지 않고 그냥 나 자신의 어떤 나의 에고, 내 생각, 내 감정 다 내려놓고 사람들을 대하는 거예요. 그렇게 대할 때 이 나쁜 카르마가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하고 혹은 좋은 카르마로 순환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참 쉬운 게 아니에요. 쉬운 게 아니지만 사실 이런 우여곡절은 일시적인 겁니다. 때로는 나 자신을 내려놓고 그냥 가만히 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진정으로 원하는 거를 가장 빠르게 가지는 방법이더라고요.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선택을 내렸잖아요. 그 선택에 대한 어떤 결과 그리고 그에 따른 보상을 한번 볼게요. 우선 일적인 결과. 컵 6번이 나왔네요. 봐도 참 뭐랄까 좋아 보이죠? 이 6개의 컵에 다 뭔가 되게 달콤한 캔디가 이렇게 들어있어요. 게다가 넘치고 뭐 떨어져 있는 것들도 보이죠? 이거는 즐거움입니다. 캔디라는 건 희망과 즐거움을 상징을 하는데 그래서 바로 어떤 그런 나의 즐거움과 희망, 기쁨으로 가득 채워진 이런 컵들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렇게 협업한 어떤 그 일의 결과가 나에게 보상으로, 좋은 보상으로 다가올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근사한 성과를 거두실 거예요. 자, 그렇다면 금전적인 선택에 대한 결과 및 보상. 네. 완드 5번 카드가 나왔습니다. 자, 이것은 어떠한 요 상을 받기 위한 치열한 경쟁을 의미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새로운 선수가 이 새로운 접근 방식을 쫙 취하면서 지금 기존에 그 지탱이 되어 있던 뭐 그런 것들 다 깨부수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선수가 새로운 접근 방식을 취하면서 기존의 경기 흐름을 깨버리고 새로운 방식의 경기를 진행하는 어떤 그런 모습이 이렇게 이어져서 내려오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 새로운 시도를 한 결과는 사실 새로운 방식의 경기 진행으로 이어졌고 또한 그것들이 어떠한 통제력이 상실되어지는 그런 것들이 보이는데 하지만 정신만 차린다면 이 상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합니다. 그 말인 즉슨 이제 금전적으로 좋은 기회가 올 것인데 그걸 얻는 게 쉽진 않아요. 굉장히 치열한 어떤 경쟁 속에서 이제 뚫고 나가야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지만 그래도 가능성이 보인다고 하죠. 그러니까 새로운 시도는 옳았다. 힘들긴 하지만 보상은 올 수 있다. 그런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자, 그렇다면 인간관계에서 나의 선택으로 인해 나의 결과 아름답네요. 자, 컵 10번이 나왔죠. 성숙함과 감정적인 성장을 의미합니다. 가족과 친구 모두와의 관계를 성공적으로 발전시킬 수가 있고요. 뭔가 앞선 선택에서 카르마를 만들지 않고 내가 모든 사랑으로 포용할 때 역시 좋은 카르마로 돌아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숙과 성장이 올 것이고 과거의 잘못은 모두 용서되고 어딜 가든 환영받는 모습이 보여지네요.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부분을 볼게요. 첫 번째, 일적인 면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부분은 무엇일까? 덫이 배가 나왔네요. 자, 이 배카드. 이건 뭘까? 뭔가 작은 조각배가 이렇게 어디론가 이제 가고 있는데요. 이 미지의 땅으로 향하는 작은 조각배예요. 어디 가는지는 나도 몰라요. 물은 굉장히 조용하고 잔잔해 보이죠? 그런데 배는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어요. 이게 어느새 붙은 가속도로 인해 움직이는 거예요. 바람도 없고 물도 잔잔한데 혼자 가고 있다는 것은. 이게 충동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내가 어쨌든 간에 일을 할 적에 내가 잘 모르는 미지의 분야를 한다 라고 했을 때는 절대 충동적으로 판단하면 안 돼요. 심사숙고해야 됩니다. 혼자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이 세 명이서 판단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주시고, 자, 금전적인 부분에서 주의해야 될 부분을 보면, 이게 나비, 그러니까 뭐 나방처럼 보이는데 나방일 수도 있고 나방. 예, 나방 카드로 합시다. 자, 나방 카드 떴어요. 이것은 이제 이 카드 자체는 나의 이게 새로운 날개를 달았다. 그리고 나의 경계가 확장되어서 새로운 곳으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새로운 날개를 얻었으니 더 멀리 갈 수 있고, 그러니까 나의 금전적인 포트폴리오가 확장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포트폴리오를 확장할 때 변동성이 큰 자산은 주의해야 돼요. 너무 위험도가 큰 투자 방식은 피하라고 얘기합니다.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은 좋지만 원금이 보장조차 되지 않는 방식은 투자가 아니라 투기입니다. 그런 것들은 조심하라는 얘기죠.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인간관계에 있어서 이제 주의해야 될 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캐타필라스. 자, 애벌레 카드가 떴어요. 이거는 새로운 시작을 하면서 이제 만나게 되는 새로운 사람들, 그 두 가지를 다 의미하는데요. 이런 상황이 올 건데 그때는 나의 자만심을 전부 내려놔라. 그리고 나는 그냥 이 애벌레와 같은 존재라고 생각하면서 배우는 자세로 임하셔야 됩니다. 겸손하게. 왜냐하면 새로운 분야에 대해서 새롭게 배우기 때문에 그 지식과 경험을 쌓아가는데 이 새로운 사람들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그래야지 빠르게 배웁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오래 걸리니까요. 그렇지만 결과는 좋을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배우게 된 것들이 결국 나한테 엄청나게 도움이 되겠죠? 네. 자, 여기까지 빨간 돌 리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검은색 돌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카드는 전체 카드에 영향을 주는 조언 카드예요. Problematic behavior, 문제가 되는 행동이라는 키워드가 나왔어요. 현재 당신의 삶에 존재하는 당신이나 다른 사람들로부터의 독이 되는 행동은 무엇인가요? 그 행동들 중 무엇을 인정하고 다루어야 하는가? 이렇게 말하네요. 어떤 일에 직면할 때 내가 의식적으로 느끼는 부정적인 감정과 반응, 그리고 다른 사람들로부터의 조언을 가장한 독이 되는 언행들 중 어떤 것을 받아들일지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선택, 내 내면이나 뭐 다른 사람 조언들로부터 내가 가려서 듣는 어떤 그런 언행, 이 키워드는 전체적인 카드 리딩에 영향을 끼치게 될 거예요. 그 다음 카드는 겉으로 외면적으로 보여지는 당신은 어떤 사람인지 말해줍니다. 보드 오브 디렉터, 이사회 카드 나왔네요. 이사회는 현재의 목표도 고려할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회사의 재무 상태도 고려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나무에 집중하지 않고 숲을 보는 넓은 시야를 가지면서 그 관점에서 발생하는 좋고 나쁜 사건들을 재상기시키죠. 이 사회는 이제 성공에 베팅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러분은 직접 겪은 경험을 바탕으로 한 정보를 우선적으로 신뢰를 하고 주변에 훌륭한 조언을 많이 해주시는 분이라고 외면적으로 비춰지고 있어요.
주변 사람들의 신뢰가 두텁고요. 신망이 두터운 그런 분들입니다. 모험적인 시도는 피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안정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그렇다면 내면적으로는 어떨까요? 내면 속 여러분의 진짜 모습을 이 두 개의 카드로 한번 볼게요. 루비디움 옐로우 1번. 자, 이 루비디움은 원소 카드인데요. 이 카드는 이제 알 수 없는 미래를 탐사하는 두려움 없는 탐험가를 의미해요. 이 루비듐은 우주의 암흑물질에 숨겨진 어떤 사악한 일을 하는 가짜와 뭔가 부패되어 있고 잠복되어 있는 종양을 밝혀낼 수 있는 뭐 그런 원소입니다. 겉으론 이성적이고 안정적이며 실리적인 것을 추구하지만 여러분의 내면에는 이런 루비듐 특유의 거침없는 모험 정신이 내재되어 있네요. 이 같이 나온 컬러 카드 옐로우 1번은 가장 옅은 톤의 노랑으로 어떤 예전과는 다른 나에게 의지가 어떤 새로운 의지가 내면에서 솟아난 상태를 의미해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것은 아니고 실행하기는 또 미약하지만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의 내면을 따뜻하게 비추고 있는 모습이죠. 가벼운 스트레스가 있을 수 있고 하고 싶은 일이나 목표, 공부가 있어서 고민하시는 분이 많으실 것 같아요. 이 세 가지 카드를 종합해서 보자면 뭔가 겉으로는 굉장히 안정적이고 실리적인 걸 추구하고 사람들에게 내 경험에 의거한 어떤 그런 조언만 해주는 그런 실질주의자적인 분이지만 내가 좀 내면적으로 요즘 들어 어떤 새로운 목표나 계획이 생기고 있고 모험심이 원래는 뛰어난 사람인데 겉으로는 드러내지 않는다. 약간 그런 사람 그런 분들로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현재 상황 한번 볼게요. 자, 에이스 오브 스월드가 두 개나 나왔어요. 그리고 황제 카드 떴는데요. 이 에이스 오브 스월드 이 칼 카드는 내가 어떤 새로운 결정을 내렸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게 두 개나 떴다는 것은 내가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적어도 두 가지 방향의 새로운 결정을 내리고 있다. 내가 이제까지 뭐 일적으로나 인간관계에서나 이제까지 해왔던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의 접근 혹은 완전히 새로운 일이나 새로운 인간관계를 시작하겠다고 결정을 내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정을 이미 안정적으로 자리매김을 한 내 위치를 자리매김한 황제와 같은 내가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이사인데 이사회 같이 이렇게 안정적인 어떤 그런 커리어와 뭐 지위를 갖춘 사람이지만 나는 뭔가 무모할 수도 있는 두 가지 결정을 했다. 약간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현재 상황에 대한 나의 속마음 어떨지 볼게요. 자, 여러분의 새로운 선택에 영향을 미친 나의 속마음은 그 새롭게 시작하기로 한 일이 나랑 찰떡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나랑 그냥 되게 잘 맞기 때문에 난 이거 하고 싶어. 되게 순수한 어떤 그런 열망이 있는 거죠. 또한 나는 혼자가 아니고 모든 것들이 점점 발전하고 나아지고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It gets better. 나는 점점 나아지고 있다. 그리고 분명 나의 새로운 선택에 대해 도와줄 사람이 오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느끼고 있고 어떤 서로 돕는 시스템 안에서 support, 도움을 주고받으며 우리 모두가 각자의 꿈에 도달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 어떤 이 생각이 현재 나의 이 안정적인 상태를 만든 거죠.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어떤 기회가 왔을 때 내가 내릴 현명한 선택은 무엇인지 볼게요. 자, 먼저 일적인 면에서의 선택의 기준을 본다면 뭔가 되게 귀여운 새끼 문어가 있죠. 이 카드는 컵 8번 카드입니다. 갓 태어난 아기 문어가 둥지를 떠나 첫 번째 모험을 시작하는 카드예요. 여러분이 일적인 면에서 새로운 선택을 할 때 미지의 것이 위협적일 수 있지만 새로운 것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이 8잔의 컵, 이게 보이잖아요?
이 컵은 옛것을 버리고 여행을 계속하는 시간을 나타내요. 새로운 사고방식이 필요하고 편안한 영역에서 벗어나 생각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은 약간 이런 이사회지만, 이런 황제지만, 이 문어로서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금전적인 면에서 선택 기준 볼게요. 페이지 오브 스워드 카드가 떴죠. 이거는 이 카드, 이 페이지는 굉장히 직선적이고 정면으로 도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금전적으로 좌절하거나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는 진실과 명확성에 이거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어려운 시간이 되겠지만 어렵게 쟁취한 전투의 결실은 분명 다가온다. 금전적인 면에서 선택을 하실 때는 이성적이고 정확한 실질적인 데이터에 근거하여 판단하셔야 됩니다. 일적으로는 모험을 떠나, 그런데 금전적으로는 실리, 명확, 그런 것들을 따져라. 그렇다면 인간관계에서의 선택의 기준을 볼게요. 펜타클 3번 카드가 떴죠? 이 카드는 이 서로의 장점을 이용해서 시너지를 발휘하라는 뜻이에요. 인간관계에서는 홀로 행동하기보다는 반드시 팀을 구성하거나 동료와 함께 움직이는 선택을 하시면 미래의 성장을 위한 어떤 견고한 기반을 구축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이 세 가지 선택을 내렸을 때 이제 어떠한 결과 혹은 그거에 따른 보상을 보도록 할게요. 먼저 일적인 선택에 따른 결과 및 보상. 자, 이거는 퀸 오브 스워드 카드이죠. 바로 이 여왕은요, 이 두 개의 검을 딱 들고 새로운 선택을 하고 새로운 곳으로 나아가면서 성장한 그런 모습이에요. 이 여왕은 두 개의 검을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고 굉장히 방대한 지식을 이해하며 재치가 넘친다고 해요. 한마디로 여러분이 이 아기 문어처럼 새롭게 시작한 일에서 멋진 여왕이 되는 것입니다. 일적으로 성장을 굉장히 할 수 있겠어요. 그렇다면 금전적인 선택에서의 결과 카드는 어떨까요? Strength, 힘 카드가 나왔죠? 이거는 앞서 하신 명확한 판단에 의거해서 직선적인 어떤 이런 직선적인 정면 도전, 그거로 인해 내가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엄청난 크기의 이 위협적인 뱀. 이 뱀은 소녀의 말을 들어요. 그리고 소녀에게 의지를 하고요. 소녀를 보호하는 거죠. 그러니까 금전적으로 어려운 부분을 너무 포용하고 그 어려움이 오히려 나에게 힘이 되는 거죠. 한마디로 어쨌든 간에 더 이제 금전적으로 더 좋아진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인간관계에서 나의 선택으로 인한 보상과 결과 볼게요. 자, 나이트 오브 컵 카드가 나왔습니다. 나의 주변 사람들과 함께하면서 나의 시너지가 발휘되고 나를 도와주면서 나와 함께 꿈을 꾸는 사람들이 생긴다고 해요. 함께 상상하고 더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마음껏 내게 되는 거죠. 상상력이 없다면 미래를 만들 수 없잖아요. 나의 사람들과 이상적인 미래를 꿈꾸며 그 상상력이 모아져서 시너지가 나게 된다고 합니다. 너무 좋네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좋게 나올수록 주의하고 조심해야 될 부분을 살펴봐야겠죠? 일적인 면에서 주의해야 될 부분은 크로스로드, 교차로가 나왔네요. 이거는 아무래도 어떤 내가 일을 할 때 대안 없이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할 때, 그때가 올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선택하나? 어떤 기준을 이어야 되나? 라고 했을 때 새로운 방식으로 선택하세요.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말은 듣지 마세요. 문제가 되는 행동.
내 안에서 부정적인 생각 혹은 남들이 나에게 독이 되는 어떤 그런 조언, 그러니까 독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조언들을 줄 때 그거를 잘 가려서 그런 것들은 귓등으로 듣지 말고 새로운 방식으로 선택을 해야 됩니다. 뭔가 힌트를 하나 더 드리자면 내가 편안한 영역에서 내리는 선택은 피해야 됩니다. 오히려 모험을 하셔야 돼요. 일적으로는 문어처럼, 이 아기 문어처럼 새로운 방식으로, 새로운 길로, 편안한 영역은 안 돼요. 그러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금전적인 선택에서 내가 주의해야 될 것, The Bear. 곰 카드가 나왔네요. 이 곰을 보면 보이시죠? 자, 곰은 지금 움직이지 않고 있고, 그런데 되게 웅장하고 눈매도 또렷하죠. 특히 곰은 일어서면 키가 되게 크잖아요. 되게 위험한데 지금 곰은 이미 여러분을 위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도망가봤자 곰이 빠르게 앞발을 휘둘러서 우리를 그냥 쳐버리면 우리는 제압이 되겠죠. 이럴 때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죽은 척 해야 됩니다. 금전적으로 내가 바꿀 수 없는 안 좋은 흐름이 올 수 있어요. 그럴 때 그냥 아무 행동도 하지 마세요. 뭐를 맞서서 뭐를 해보려고 하지 마시고 그럴 때는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그냥 잠시 좀 시간을 기다리다 보면 몇 달 후면 다시 시간이 흘러서 좋아질 거예요. 꼼짝 마라. 맞서지 마라. 뭐를 어떻게 하지도 마라. 그냥 가만히 있어라. 네. 자, 그렇다면 마지막 카드 볼게요. 인간관계에서 내가 내린 선택과 결과에 대해 내가 주의해야 될 부분은 자, 이것은 이제 부엉이 카드인데 이게 부엉이는 아니고요. 낫이라고 그 낫 휘두르는 낫 있죠. 그 낫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어떤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을 알게 될 때 갑작스러운 위험이나 뭐 배신, 배반, 뒤통수 맞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말을 아껴야 돼요. 그리고 기존의 관계들에서도 말이 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약점 잡힐 언행 이런 것들은 하지 마시고 그냥 가만히 있으세요. 일단 그러니까 그 말을 조심해라. 그러니까 뭐 뭔가 남을 그러니까 내가 내 약점이 될 만한 어떤 그런 것들은 절대 하지 마세요. 특히 새로운 사람들 앞에서. 그러면 내가 피해가 100% 옵니다. 네, 여기까지 검은색 돌 리딩이었습니다.